새로운 이혼이나 조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은 형편이 어려운 곳으로 시집 오셔서 평생을 본인을 희생하며 가정 경제도 살리고 자식들도 잘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걷기도 어려운 상태임에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와 인정받지 못한 자기 삶에 속상해하시며 이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어머님의 남은 인생이 헛되지 않게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고 행복한 노후를 살다가 마무리할 수 있는지 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처럼 사연 많고 한 많은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사연 많고 한 많은 어머니들이 이혼하자니 너무 늦었다는 느낌이 들고 또 같이 살자니 답답하고 그래서 황혼 이혼을 결정하는 분도 많이 있고 또는 이혼을 못하더라도 별거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말 소 닭 보듯이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질문 내용은 그 어머니가 평생을 고생하면서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 참기 싫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하는 게 맞냐라고 물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한 팩트의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이 100% 맞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말씀을 듣고 합리적이라면 제 말씀을 따르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70이 넘어서 이제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이혼하고 싶고 또 몸도 아프고 갈등도 있고 정도 떨어졌고 그래서 정말 따로따로 살고 싶거나 이혼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이 집안에 시집을 와서 이 남편을 만나서 평생 고생을 하고 마음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 또한 냉철하게 돌아보면 본인의 팔자입니다. 냉철하게 돌아보면 타고난 운명이었다. 그 환경을 접하고 평생 참고 살아온 건 자신의 과보이며 업이며 운명이며 타고난 팔자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70이 넘도록 황혼이 되도록 견뎠다는 건 이미 인연이 깊다는 뜻이다. 정말 깨질 운명이라면 늦어도 50대 깨졌어야죠. 늦어도. 근데 60대, 70대까지 깨지지 못했다는 건 매우 전생의 비세고리로 만났으며 매우 인연법으로 깊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거나 이혼할 인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셋째, 60대, 70대가 되면 아이들이 결혼했을 수도 있고 손자, 손녀가 태어날 수도 있고 환경이 1차가 아니라 2차, 3차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차는 나고 2차는 자손이고 3차는 손자를 말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까지 인연법이 확장되어 있다. 가족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 60대, 70대 이혼 도장을 찍고 남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후손들한테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고 또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냉철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3단계를 말씀드렸는데 1단계는 지금까지 이 인연을 만나서 참고 살았다는 건 선천적으로 받은 운명이고 선천적으로 자기 팔자에 타고난 기운이라서 이 고생을 하면서도 견디면서 살았던 것이다. 이게 누구 탓도 아니고 알고 보면 당신의 운명이다. 또 전생 인연법으로 과보가 있기 때문에 견딘 것이다. 세 번째 1차, 2차, 3차까지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건
함부로 깨면 안 된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남편이 계속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못 살게 굴고 정신적으로 의심을 하고 때로는 폭력, 폭언을 쓰고 그 영감님이 정말 못되게 행동을 한다면 70이 아니라 80, 90이라도 이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감님이 그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냥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제는 정 떨어져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도장을 찍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왜?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 이혼하고 싶은 그 어머니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환경이 최악의 조건이면 늦었지만 이혼 선택이 옳고 그냥 그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고 단지 내 불만으로 이혼하고 싶은 거라면 절대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자신의 운명으로 돌리고 업으로 돌리고 인연법으로 돌리고 업을 풀어라는 숙제로 돌리고 깨우침으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각방을 쓰든 지혜롭게 잠시 별거를 하든 이런 편법으로서 운영하는 건 좋지만 함부로 도장 찍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명분 없이 70이 넘어서 도장을 찍는다. 상대가 지금 계속 괴롭히지 않는데 도장을 찍는다. 그러면 그 과보를 본인이 짊어지게 됩니다. 남편이 짊어지는 게 아니고. 왜? 그동안 이루어놓은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남편이 충분하게 이혼할 명분을 줄 때는 늦었지만 헤어져도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르게 분별해야 될 건 아버지가 정말 괴롭히고 못된 아버지야. 상식에 벗어난 아버지고 지금도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혼 명분을 만든다면 하는 게 맞고 특별한 명분이 없는데 어머니가 단지 싫어서 괴로움을 겪는다면 이것은 어머니가 마음 공부로 풀어가야 되며 너무 힘들면 잠시 별거로서 푼다든가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 황혼 이혼을 섣불리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밥그릇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깨는 거나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밥 다 해놓고 재 뿌리는 거와 같고 성 다 싸놓고 마지막에 하나를 올리지 못해서 그 성이 미완성이 될 수도 있고 이 마지막 한 끗 차이로 인생이 한마디로 패작이 된다. 마지막 한 끗 마음 잘못 다스려서 실패작이 된다. 여기서 한 끗만 잘 다스려서 끝까지 승화를 시키면 후손들한테 보람 있는 성공작이 되고 그래서 황혼 이혼은 반드시 명분이 있고 반드시 그러한 까닭이 있을 때만 결정해야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 괴로움이 상대로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봐야 되며 반드시 내 문제를 살펴야 된다. 그리고 내 팔자가 부족해서 그 인연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내 문제점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문제점은 돌아보지 않고 계속 평생 남편만 탓하다 보니까 원망으로 한으로 살다가 죽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그러면 몽달 귀신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용서할 거 용서하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모든 걸 내 운명으로 돌리고 내 전생 과보로 돌리고 풀어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당신하고 살면서 고생도 많았고 힘들었지만 이 또한 내 운명이었어. 이 또한 내 부족함이었어. 이 또한 전생의 빚이었으니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풀어내고 마지막 여생을 보낼 때 한이 없어지면서 저승을 가더라도 좋은 곳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극락세계 천당
정말 좋은 곳으로 간다. 근데 계속 원망과 한으로 남다가 죽게 되면 집착신이 될 우려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집착신이 되어서 중천계에 머문다. 그리고 다시 후생에 안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가 있다. 만나는데 부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인연으로 만난다. 빚쟁이 인연, 상처 주는 인연으로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끝말을 바르게 풀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마무리 인생을 바르게 풀고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생 원수처럼 힘들었다 하더라도 용서할 거 용서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다 풀고 가야 된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내가 극락세계 천당을 가려면 내가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망으로 집착으로 죽게 되면 내가 지옥 간다니까. 남편이 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남편이 가고 나는 안 가야 되는데, 에? 반대로 남편은 천당 가고 나는 지옥 갈 수가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